네, 목요일 오후장은 늘 변동성이 있습니다. 전강 후약 중에 지금 낙폭을 또 줄여가는 모습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프로들은 오늘장 어딜 봤을까요? 함께하겠습니다. 정태근 알파프로 팀장, 송태현 유안타증권 과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가지 섹터 볼 텐데요. 첫 번째 섹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쪽은 바로 화장품입니다. 오늘장 테마주들이 여전히 난무하고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IT도 약해졌죠. 그 가운데 화장품주가 꼽혔습니다. 점점 예뻐지기 시작하고 있는 주가,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재료들을 해석해 볼게요. 이쪽 정태근 팀장께서 주목을 하셨는데 네. 사실 시세로 보면 아주 작은 종목들, 뭐 실리콘2 요 정도만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제 오늘 다운이잖아요. 이쪽 보신 이유가 뭐예요? 이쪽도 참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가는 종목만 가는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하셨듯이 오늘 같은 경우 실리콘2가 이제 6% 정도 강세인데 우리가 이제 엔데믹 얘기하게 되면서 노마스크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네. 그 색조 상품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패밀리 SC라든지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색조 화장품 중심의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도 좀 장점이자 단점이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 기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쪽 매출이 많이 좀 증가를 했다는 부분들이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꼭 이제 방송 들어오면 기침 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밖에서 는 괜찮다가. 긴장하신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꼭 이래야 되는데 꼭 이래야 돼. 방해를 안 해요. 중요한 얘기 하실 때만 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매출이 또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반갑다고 봐지고 아마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색조 화장품 중심의 중소형주가 강세지만은 네. 이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중소형주 중에서 대형주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또 식약처에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양자협력회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화장품 섹터의 투자 심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젠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확산될 시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근거가 어떤지가 궁금해요. 방금 전에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우리 식약처장이 중국으로 직접 가서 네. 국장급 양자 협력 들어간다. 이 뉴스가 지난달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번에 서명했다고 하던데 어떤 네. 내용들이 오갔는지가 궁금합니다. 수출 정말 살아날까요? 일단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랄까요? 이게 어쨌든 간소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 좀 수월하게 중국 쪽으로 이제 조금 납품이 가능해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양자협력회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중국의 규제가 해소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항상 정치적으로 계속 이게 알 수 없게 불확실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부분들 일시적으로 좀 해소를 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이다라는 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은 한 3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규제 절차 완화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국내에 발행했던 전자판매증명서 그동안에 종이증명서만 있어야 됐었는데 이제는 전자판매증명서도 이제 중국 허가라든지 등록 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수출 기간이 또 단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빨리 중국 쪽으로 이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 평가 분야 기술 협력 추진, 그러니까 국장급 협력회의 정리화를 이번에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앞으로도 정리화 꾸준히 정기적으로 계속 하겠다. 그러면서 이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점이 일단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하기 어떤 여건들을 좀 많이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도 간소화되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많은 절차상의 이야기들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논의를 했다. 그런데 그런 궁금증도 들어요. 1분기 동안에 중국 쪽에 화장품 수출이 안 됐던 게 정말 이런 절차상의 이유 때문일까?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아서는 아닐까라는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송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좋은 뉴스들 가운데서 한알령 다시 살아나는가에 대한 우려들도 부각되고 있잖아요. 앞서서 정 팀장님도 결국은 화장품도 중국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정말 대안이 있는 걸까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어떤 관점에서요? 사실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면 물론 거기서에 대한 매출에 대한 증대, 물론 그 부분이 작다라고 얘기는 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옛날 대비 우리나라가 과연 중국에서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위상, 위치 이런 부분이 예전과 동일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퀘스천 마크가 많이 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상위 탑 브랜드들에 대한 브랜드 순위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유럽에서에 대한 고가격의 이런 이 고기능성 그런 이제 이 브랜드들의 이 순위를 보면 계속적으로 상단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잘 나가게 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니면 LG생활건강의 브랜드들은 계속적으로 순위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국에서에 대한 우리의 위치나 지위 자체가 많은 부분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저가 쪽에서는 어떠하느냐라는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한국 콜마라든지 아니면 코스맥스가 중국에서 ODM 이미 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그들에게 맡겨서 생산을 해내나 그들이 이제 코스맥스 중국 법인에 생산을 해내나 그렇게 질적으로 차이는 많이 없을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얼마만큼이나 이제 이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이제 트렌드를 잘 따라가느냐 이런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게 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K-엔터라든지 아니면은 K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중국이라는 이런 내수 시장이 매우 큰 시장에 우리가 타겟팅을 하는 것보다는 그보다는 이제 북미 시장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한번 컨택을 더욱더 많은 부분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는 동남아시아라든지 이쪽 시장도 엄청 커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시되 저는 일단 고기능성이라든지 고가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겟층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면서 색조라든지 이런 쪽으로 트렌드를 잘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이 회사들이 이렇게 매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더욱더 빨리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고 국가의 어떤 위상 자체도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트렌드를 계속해서 반영해 나가는 이런 흐름이 중요하다. 투자에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종목 안에서 보시면 잉글우드랩이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너무 잘 났지 않습니까? 네, 최근 또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금 하락으로 반전이 되긴 했는데 앞서 정 팀장님이랑 이야기했던 실리콘2, 아이패밀리 SC 이쪽은 또 살아 있습니다. 종목들의 개별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강하다라고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이러한 이제 이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반영이 된 부분이었었잖아요. 실적. 그런 부분이 이제 북미 시장의 포커스가 대부분 많이 맞춰져 있는 업체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혹은 이제 이 국내에서도 판매가 되는 데 있어서 판매 채널 자체가 이제 올리브영에서 정말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많이 판매가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맞춰져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따라서 오늘 잉그루드랩이 사실 마이너스 한 5% 정도가 나올 정도로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수급적인 원인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날에 따라서 특정 기관이라는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이러한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 컨센 자체가 깨지지가 않았었고 흐름 자체가 깨지지 않는 한에서 수급적인 이슈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은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해 보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미 쪽에 성과를 내고 있는 쪽은 조정 시 매수도 유효하다. 아까 아모레퍼시픽도 결국 북미 쪽에 매출 증가했다는 부분을 정 팀장님께서도 꼽아주셨잖아요. 네. 지금은 중소형주에 국한돼 있지만 그러면 결국 대형주들까지도 북미 성과를 낼 수 있는 쪽도 유망한지 네. 북미 쪽에 성과를 내고 있는 종목들로 계속 압축해가는 이 트렌드는 계속 유효한 걸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억감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탈중국을 어쨌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탈중국보다는 그러니까 높은 중국 의존도를 낮출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은 정말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중국 리스크를 좀 낮추게 된다라면은 지금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 주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매출처 다변화를 이제 만들어 놓게 된다라면은 네. 아마 지금 같은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미 진출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마케팅을 하고 좀 비용이 추례가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 보자를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두고 보자를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로는 뭐 중소형주를 이제 뭐 성과가 나오니까요. 실적이 나오니까 일단 중소형주 중심으로 일단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는 그러니까 투심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니 체크하자 정도였군요. 그리고 중국을 버릴 수가 없는 것들이 지금 어쨌든 이번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중국에 텐센트하고 유통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국 시장을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물론 그 자국 상품에 대한 우선주의 때문에 조금 최근에 와서는 지금 중국 제품들을 쓰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네. K-팝을 가게 되면은 어떤 가수가 어떤 화장품을 쓴다더라. 이거 정말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하이브에는 아티스트들이 어떤 화장품을 쓴다더라. 그러면 중국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엔터와 화장품의 어떤 패키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른 마케팅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두 분 다 같은 이야기 주시긴 네.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소형주에서 탑픽이 네.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가요? 이미 언급이 된 종목인데 코스메카 코리아. 네. 오늘 장중 변동성이 조금 있는데 어떤 포인트로 보세요? 요거는 이제 이미 북미 쪽에 실적이 좋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쪽에 사업 여건이 개선이 되게 된다라면은 중국 쪽 실적까지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하반기까지 그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한국, 미국 법인 고성장 이어서 하반기에는 중국 부분도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주로서 바닥 탈출 기대감 요게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목표가는 2만 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함께 18,000원까지 레벨업 했거든요. 여기 5일선을 네.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2만 원까지 여력 보고 계시네요. 해외 쪽의 성과 유지되는지 여부 보시면서 퍼포먼스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섹터를 공개해보면 IT 반도체입니다. AI 날개를 달고 엔비디아가 그야말로 날아갔죠. 이제 어마어마하게 시총이 또 커지는 그런 종목으로 레벨업하고 있습니다. 국내 종목들도 오늘 영향권 안에 있는데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탑픽까지 끌고 가볼게요.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 이거 우리 국내 반도체주에 어느 정도의 훈풍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섹터 선정 이유부터 듣겠습니다. AI 관련돼서 네. 돈 벌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것을 돈 벌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했다 대답한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벌 건데? 라고 하게 되면 네.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연계돼서 벌 수가 있어 라고 이제 더욱더 투자 심리는 확대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우려가 워낙 많고 불확실성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업황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수요가 매우 좋아지게 되면 업황 당연히 좋아지는 건데 네. 지금 현재 상태 자체는 공급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요도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 수요가 줄어들다가 수요가 이제 옆으로만 가도 이제 시장 상황은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이제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 반도체 쪽으로 더욱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는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도 더욱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110억 달러 가이던스 내놨잖아요. 이게 과거,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했을 때를 뛰어넘는 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엔비디아 초호황일 때 실적보다도 잘 나오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잖아요. 이 자신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말씀대로 폭발적인 수요에 대한 강한 시그널로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사실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과정 속에서도 이 정도의 가이던스를 아무런 예측치 없이 내놓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수요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강한 자신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강한 자신감은 결국은 그 뒷단에 있는 서버 관련돼서도 확실한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이 반도체에 관련돼서 세 가지 수요가 있게 될 텐데 PC, 스마트폰은 사실상 지금 이제는 계속 감소하는 거에서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하는 이런 구간으로 들어가게 됐다면 이제 서버 쪽에서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계속 감소를 하다가 이제부터는 약간의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혹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훨씬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영향을 받는 쪽의 국내 시장을 정리해보자면 메모리 반도체 투톱 움직이고요. AI 개별적인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들 가고 AI 반도체까지도 들썩이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영향을 받은 IT 투톱. 지금은 음봉 전환됐는데 하이닉스가 다시 힘받으면서 10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10만 3,4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메모리 반도체도 완전히 이제 안도해도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이 IT 투톱에 주는 영향으로 좀 좁혀서 여쭤볼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DDR5라든지 그리고 HBM DRA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이런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하이닉스 같은 경우 10만 원이 돌파된 상황이고 네. 삼성전자도 이제 7만 원이 바짝 7만 붙은 원까지.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그 추가 상승의 분기점을 일단 저는 삼성전자는 8만 원 보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11만 원 정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반도체 말씀드렸네요. 거기서 말씀드릴 때 반도체가 언제 키올랐지? 이 얘기 분명히 할 거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가면 늦다. 네, 늦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늦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회적으로 이제 이 대형주보다는 소위 말하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소부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 뭐 SFA 반도체라든지 뭐 코아시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회적으로 일단은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물론 더 갈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온 폭도 분명히 있거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연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미 25%, 하이닉스가 36%가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럼 만약에 8만 원 그리고 11만 원에 가게 된다라면은 이미 한 35%, 50%도 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물론 삼성전자가 더 이상 못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시총 규모를 봤을 때 그 정도면 일단 많이 올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상승의 폭이 앞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폭이 작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좀 이제 소부장 쪽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승 시 매도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만 원하고 11만 원 부분까지 일단 한번 홀딩을 해보시고요. 그 부분에서 만약에 좀 주춤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그때 가서는 뭐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느긋하게 좀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회는 있을 때 기회 같지가 않아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소부장으로 우회적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답이다라고 네. 정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송 과장님 저희 정 팀장님이랑 IT 이야기 나눌 때 제가 DDR5 질문 드렸을 때 이미 DDR4 재고도 안 줄었는데 5로 갑작스럽게 전환해서 이게 수요 폭발적으로 정말 갑니까 했을 때 DDR5는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결국 DDR5 전환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걸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상. 지금 다 준비하고 있죠. IT 투톱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DDR4를 지금 계속 밀어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반대로는 DDR5 같은 경우에는 재고에 대한 이런 부담감도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요. 만약 AI라든지 아니면 첨단 제품을 만들게 될 때 과연 DDR4를 쓸까요? 안 쓸 것 같다. 네, 아무래도 이제 CPU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DDR5에 맞게 그렇죠. 설계가 되고 그것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DDR5에 관련된 부분을 양산을 하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ASP가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 DDR5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더욱더 거론이 되는 종목들이 있게 될 거고
그 종목들이 요즘 사실상 이 좀 핫하게 핫한. 더 움직이는 종목들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부장 중에는 그러면 DDR5 관련해서 오늘 TLB나 ISC도 강하잖아요. 이쪽이 압도적인 주도 리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저도 토픽으로 어. 관련된 종목을 하나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하고요. 종목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기판 안에서 퍼포먼스가 대단합니다. 너무 강한 네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기판,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서킷 다 좋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이 급등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엔비디아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연초에 이미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이란지 MS, 엔비디아 쪽으로 이미 고객사를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확보된 상황들 속에서 이 고사양 GPU에 들어가는 이제 고다층 MLB PCB를 이미 납품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IT 이슈의 중심은 누굽니까? 엔비디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IT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연관 있는 종목들이 다 강세인데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삼성전자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 A100 그리고 최신 나온 제품이 H100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여기 모두 이제 SK 하이닉스의 HBM D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DDR5하고 HBM D램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좀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그렇죠. 하이닉스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DDR5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사파이어 레피즈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상용을 하는데 그 다음 게 에메랄드, 그 다음 게 그레나이트 레피즈거든요. 예. 근데 그레나이트 레피즈까지 호환성 검증을 SK 하이닉스는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삼성전보다 주가가 더 강한 이유가 우위에 있을 거다. 네, 우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네. 네. 알겠습니다. IT 투톱에서도 답이 나왔고 그러면 반도체주 탑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골라주신 쪽 DDR5에 있어요? 네, DDR5에서 갖고 송 왔고요. 과장님 어떤 종목이에요? 한양 디지텍이라는 종목 갖고 왔어요. 한양 디지텍. 네. 사실 이 종목은 조금 재미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메모리 모듈을 만들고 있는 업체예요. 네. 이 메모리를 사오고 PCB를 사와서 그 두 개를 합쳐져서 모듈을 판매를 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런데 예전에 이제 DDR3에서 DDR4로 넘어가게 될 때 이 한양 디지텍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괄목할 정도의 성장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실적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작년도 3분기, 2분기까지는 실적도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예. 4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실적이 깨지기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1분기 때는 이러한 이제 실적 자체가 더욱더 좋지 않게 되는 이러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때 다시 한 번 더 DDR5로 대한 전환이 나오게 됐을 때는 그 부분에서 충분히 수익성적인 측면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메모리 가격에 대한 하락폭보다 모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도 일부 제한적이었던 부분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역시나 더욱더 이 호전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신산업으로 SSD 관련돼서 생산해서 매출을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4분기 때 적자 규모가 한 130억 정도 나왔고요. 1분기 때도 역시나 한 80억 정도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양 디지텍이 사실상 적자를 기록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은 실적에 대한 확실한 이런 성장성을 하반기 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승폭이 커졌다가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줄여냈었는데 그런 부분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다른 종목들 대비 확실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기관에서 매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차관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올랐는데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 단숨에 올라오면서 지난 직고점 다 뚫었거든요.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저는 한 조정 시 매수인가요? 아니요,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서 접근 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18,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3,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양 디지텍입니다. 윗골이 달려있는데요. 지금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매력적이다. 18,000원까지 목표 주가 주셨습니다. 반도체주 탑픽까지 들어봤습니다. 프로의 시선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정태근 알파프로 팀장, 유안타 증권 송태영 과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